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SNS가 편리하긴 하지만 요즘 이 속에서 느끼는 각종 부작용들 때문에 SNS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배운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물론 많이 쓰고 계시겠죠?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손 뻗으면 바로 머리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네. 스마트폰 켜고 메일 확인하고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네.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들인데요. 예. 요즘 나오는 얘기들 중에, 그리고 사실 제 주위에서는 얼마 전부터 들린 얘기였습니다만 SNS 단식 쪽이라는 표현도 지금 등장할 정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도로 쓰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원인 때문에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SNS 단식 쪽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이제 지금 듣고 있고, 네. 제 주위에서도 이제 SNS를 좀 줄여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제 SNS라는 서비스 자체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네. 연결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불편하거나 좀 네. 필요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형 스트레스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본의 아니게 많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보용 스트레스가 있어서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이제 자기한테 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네. 정보 감당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 관계도 조금 꼭 필요한 관계들만 관계해야겠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정보도 자기가 꼭 필요한 정보만 받아서 소화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지난 그 메신저가 처음 나왔을 때도 친구분들을 너무 많이 등록을 해놓으니까 메신저 대답하다가 그냥 저도 하루 종일 꼬박 보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 개인정보 노출 부분들도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네. 정보의 양, 말씀하신 네. 정보의 양도 그렇고, 주의를 어떤 부분에다 기울여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 시대에서도 저희가 정보를 많이 교환했었는데 네. 메신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 검색이 된다거나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부분들은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니었었죠. 예, 괜찮은데 지금 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공개를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해야 될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그렇게 부주의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자기가 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휴가 가는 정보를 올린다든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올릴 경우에는 사실 그 타임라인이라고 자기가 썼던 글들을 좀 참고해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 있거나 하는 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들은 좀 올리는 것이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아는 분 여성분 중에서는 집 근처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주말에 작업을 하면서 그 커피숍 위치 정보와 함께 이렇게 올렸는데 네.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아시는 이제 다른 남자분이 그 근처 커피숍까지 찾아와서 다시 메신저를 보내는 형태가 있어서 사실 이런 여성분들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스토킹 같은 형태의 그 부작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이제 음식점 같은 걸 방문했을 경우에도 그러네요. 이제 그런 동선들이 노출되면서 네. 이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 정보와 관련된 앱들은 조금 이제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진들 많이 올리거든요. 그것도 큰일 날 일이죠. 잘못하면.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올리는데 네.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같은데 이제 아이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좀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페이스북에 뭐 나를 올렸느니 안 올렸느니 뭐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실제로 또 어떤 문제들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관계지만 개인적인 관계와 또 공적인 관계들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잘 구분이 되어 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얽힌 데서 오는 피로감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적인 관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관계에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헤어지고 나면 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정보들을
어느 한쪽에서는 삭제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남아있다거나 네. 아니면 예전에 했던 친구 관계를 다시 또 만나게 된다거나 해서 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공적인 퍼간 것도 있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공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위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직장 상사들이나 아니면 고객사 담당들과 연결될 경우에 자기가 저녁 늦게 친구들하고 모임했는데 다음날 뭐 본의 아니게 지각을 한다거나 하면 사무실 가면 야, 너 어제 저녁에 그렇게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았으니까 네. 늦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감시받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가까운 직장인 상사들하고는 관계를 맺기를 사실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부모님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노출된다고 보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친구 관계를 안 맺는 그런 이제 경향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예, 저기 예. 자기 거 들어가서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상사가 친구 신청을 하면 그거 거절하기도 묘하고 받아들이기도 묘하고 대기업들 몇몇 군데서는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지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고 뭐 이러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회사에서까지 그렇게 나오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SNS 자체를 기업에서는 기업의 소통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적용해서 좋은 성과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기존의 과거 보고 체계를 보면 뭐 팀장한테 보고하고 부장님, 뭐 본부장님, 이사님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네. SNS 활용할 경우에는 그 열린 공간 내에서 누구든지 자기 아이디어나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도구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강의나 컨설팅을 할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분이나 임원분들이 이 SNS 소통을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의 전달보다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되면 네. 감시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잘 살려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는 데 있어서 어쨌든 상호간 에티켓을 좀 다시 한번 마련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배훈철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4월의 첫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모두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